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도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체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정적 인플레 지표가 보여준다. 거시경제 점검. 이번 주는 그래도 지표에 조금 안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지난주는 고용 지표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대표님 의견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참 저도 아쉽습니다. 제가 격주로 출연을 하잖아요. 네. 매주 출연을 했으면 여러분께 미리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사이트를 드렸을 텐데 네.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2주 전에 드렸죠. 고용시장 때문에 화들짝 놀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헤드라인 실업률 떨어지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폭증까지는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렇죠. 물가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단 말이죠. 10년물 금리도 최고치를 찍었고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도 2.5bp 떨어지고 있습니다. 4.78 정도 갔다가 지금 공격적으로 4.5로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헤드라인 수치로만 화들짝 놀랬지만 실제 고용보고서 발표된 거 보면 Average Hourly Earnings라고 해서 시간당 노동임금은 전달 0.4에서 0.3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CPI, PPI 이런 거 발표됐는데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지만 장기 추세 안정적이다. 그리고 PCE,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PCE에 산입이 되는 어떤 서비스 부문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PPI에서 지금 보시는 죄송합니다. 네, 바로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바로 살펴보죠. 네. PPI 1월 14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서브 항목 중에 항공료가 좀 공격적으로 떴어요. 전달 마이너스 1.6 탄력적으로 하락했다가 네. 7.2로 떴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거가 그래도 좀 일시적이지 않겠냐 하는 안도감으로 나머지 진료비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라든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보시는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주거비 같은 게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그 스티키한 물가를 계속 이렇게 옥죄고 있었던 요인들이거든요. 주거비가 지금 0.3, 0.3, 몇 달 전만 해도 0.5, 0.6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 서비스발 물가가 계속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고용시장도 헤드라인은 좀 증가했지만 시간당 노동임금,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이런 수치들은 안정적으로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지만 시장은 또 안도했고 랠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채금리가 지금 한 2bp에서 3bp 하락하고 있는 거 보면 선물시장, 장외 시장에서도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결국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추세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항상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냥 단지 수치 그리고 전월비, 전년비를 보고 놀라거나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항목 때문에 좀 움직였는지 그렇죠. 분명히 그런 상승세를 견인하는 일부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물가 지표를 먼저 체크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물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일단 한풀을 꺾였으니까 네. 미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 제가 찾아뵐 때마다 펀더멘털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다른 말로 실물 경기죠. 그러면 물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실물 경기는 어땠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가는 실물 경기 펀더멘털에 수렴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간단히 이번 주 발표된 소매 판매 16일 날 발표됐습니다. 리테일 세일즈라고 해서 소매 판매 먼스먼스 월간으로 0.8에서 0.4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월간으로 0.4% 성장한 거니까. 그리고 YOY 연간으로 4.1에서 3.9 이 정도도 센 거예요. 그런데 헤드라인 수치는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제가 컨트롤 그룹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변동성이 되게 심한 예를 들면 자동차, 주유소,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를 컨트롤 그룹 소매 판매라고 해서 이게 GDP에 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만 보면 전달 0.4, 0.7로 또 성장을,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 소비 성향이라든가 소비세는 완연하게 계속해서 유지 또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펀더멘탈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GDP 30조 중에 71, 75%를 차지하는 소비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실물 경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어제 발표됐습니다. NFIB 비즈니스 옵티미즘 인덱스라고 해서 경제가 이제 왜 대형 회사들, 중형 회사들, 소형 회사들 그 밑에 이제 자영업자들, 조그만 그 소상공인들까지의 경기 어떤 낙관 또는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오른편 한 3달째 지금 거의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오늘은 제가 소개 안 드리겠지만 생산성이 계속해서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질적 성장 더하기 이 가장 밑단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까지 이렇게 네. 경기를 낙관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함께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물가가 살짝 오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물가가 헤드라인이건 이거 살짝 뜨는 수치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수치라고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가 이만큼 왕성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 물가는 따라서 슬슬 올라가는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아까 우리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의 물가 관련한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질적으로는 또 하락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서없는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중요한 건 펀더멘탈인데 여기에서 소비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기업 낙관 지수를 통해서 우리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서 잠깐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결국 시장을 처음에 놀래켰던 건 고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가 쇼크로 작용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앞서 힌트 잠깐 주셨어요. 시간당 임금을 저희가 좀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당 노동 평균 임금이라고 해요. Average Hourly Earnings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급이 얼마냐 이거 아닙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펴시는 고용 지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1월 발표되기 10일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3일경인가 이제 네. 졸트 보고서가 또 발표가 돼요. 그렇죠. 먼저 나왔죠. 고용 보고서는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졸트 보고서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네. 결국 노동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보고서도 노동보고서지만 시간당 노동임금 발표하는 그건 10일 날이었고 그 7일 날 3일 전에 발표됐던 졸트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이직 보고서라고 해서 채용 공고는 수치 괄호는 이제 전달 수치니까 채용 공고는 전달 대비해서 많이 늘었죠. 7839에서 8098K로 늘었으니까 채용 수는 그런데 또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 job offer 채용 공고가 늘어난 거하고 실제 기업이 채용하는 숫자는 별개라는 얘기죠. 채용 공고 늘어났지만 채용 수는 실제 줄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는 또 줄었어요. 잘 보시면 해고자 수는 또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전에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갑자기 일자리가 폭증을 하니까 사람들을 못 구했던 상황. 그래서 높은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물가에 전이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업단에서는 더 자르고 덜 뽑고 더 많이 해고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동시장에 이제 사람이 없어서 쉽게 표현드리면 높은 임금을 줘야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시간당 노동 임금이 조금씩이라도 하락하고 있는 거는 헤드라인에 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경제에 아주 그 긍정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물가 압력에 대한 질적 요소는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작년부터 제롬 파월이 FOMC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강한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이 쿨다운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보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를 조금 익숙해지시면 시장이 사실 지난 2주 정말 터무니없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10년물 금리가 느닷없이 그냥 뭐 4.8 가까이 가버리고 그랬죠. 네. 그때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이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뜯어보면 이게 너무 과도한 반응이고 저가면서 기회를 삼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네,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를 놀래켰던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저희가 이 점은 어찌 보면 조금은 주목도가 비교적 낮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요. 지금까지 나온 지표는 저희가 그래도 견조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뭐 트럼프 차기 내각이 출범하면은 비미국 국가에서 뭐 관세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러면 또 한 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대답은 앵커님 참 여러분들 말씀에 참 스마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앞으로 남은 뭐 한두 가지 올해 제가 보는 네. 한두 가지의 부정적인 이슈는 이제 관세 또는 물가가 어쨌건 이제까지는 제가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지금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그렇죠.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네. 이 두 가지인데 관세에 한번 노려보죠. 제가 뭐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이제 1월 20일에 입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과거를 미루어 짐작해야죠. 트럼프 1기 때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회색 밑에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시죠. 파란색이 CPI 연간 기준으로
네. 갖고 왔고 CPI 먼서먼스 월간 기준 그 밑에 10년물 국채 금리 DXY 달러가 강세가 됐는지 약세가 됐는지를 그래프로 구현하고 실제 숫자를 제가 테이블로 적어 갖고 왔거든요. 이 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 12월 달로 제가 정한 이유는 네모난 빨강색 박스로 박스를 씌워놓은 구간이 2017년 1월 달에 입각을 합니다. 대통령 일기에. 그리고 2018년 7월, 8월, 9월에서 대중 무역 관세부터 25% 부과하고 추가로 15% 부과하고 이제 그랬을 때예요, 지금. 그리고 2019년도 5월부터 9월, 8월, 9월 세 차례 또 추가 관세 부과하고 아주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관세 차원에. 재밌는 거 보세요. 2018년 7월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구간인데 그 직전 2018년 3월 달에 CPI가 2.4 YOY로 2.4였다가 첫 부과한 2018년 7월 이후 8월 달에 CPI가 실제로 올랐어요. 2.7로. 네. 그런데 재밌는 건 2018년 한창 부과될 때 10월 달에 2.5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1%대로 쭉 떨어집니다. 지금 빨간 박스 구간에서 저희가 파란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회색 그래프는 CPI 먼서먼스예요. 네. 실제 CPI 월간 데이터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1에서 뭐 0.2 유지하다가 19년도 3월 달에 0.4로 갔다가 다시 0.1로 쑥 안정됩니다. 큰 동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빨강색인데 실제로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관세라는 어떤 정책 불확실성, 아주 불안한 기대 심리 때문 이걸 반영하는 게 시장 금리 아니겠습니까? 과연 같은 기간 동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74 수준에서 2018년 10월 한 7개월 만에 3.06으로 확 상승을 해요. 지금하고 유사하죠. 절대적인 숫자는 좀 틀리지만 그런데 2019년 접어들어서 2.4, 1.5, 1.9로 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DXY 달러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나라엔 불리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겠죠. 2018년 3월 달에 90포인트 수준에서 2019년 8월 1년 반 있다가 거의 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물가지수는 살짝 떴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안정이 됐어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공격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2019년 되자 또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US 달러는 굉장히 강세가 됐어요. 이걸 갖고 인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쉽게 전이가 많이 안 됐고 간단히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안정학을 급하게 찾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 서너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대중국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파는 상품이 남아 돌겠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남아 도는 제품을. 가격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에 덤핑을 실제로 쳤습니다. 이걸. 그러면 글로벌리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를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때와 지금하고 아주 가장 큰 차이 세 번째만 말씀드리겠는데 생산성이 지금 나홀로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 물가를 상당히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캐피탈그룹에서 작년 연말 자료에 보편 관세가 풀리 부과되더라도 연간 CPI 기준으로 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강달러가 상쇄하는 효과, 덤핑으로 글로벌 디플레이션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0.4% 정도가 상쇄될 거다. 0.6% 맥스 연간 기준으로 상승할 거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3%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0.6%면 월간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걸 견뎌내지 못할 경제 체질일까?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트럼프 차기 내각 출범에 사실 가장 시장에서 우려했던 포인트,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일기 내각 때의 흐름을 통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압력은 미미했고 또 곧바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생산성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말씀도 함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점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할지 시장 변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미 조금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네. 미국 국채 4.8 당시에 저는 그때가 상단일 거라고 보고 하락할 거다. 지금 오늘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시장에 일단 훈풍을 불어 넣어주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실적 전망, 기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주요 JP 모건부터 그래프에서 보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주요 금융기관들 굉장히 좋은 실적.
그렇죠. 다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기 대출, 장기 대출, 단기 예금 받고 장기 대출에서 NIM이라고 하죠.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호실적 보여줬고 또 어젠가요 발표된 TSMC도 당연히 뭐 연간으로 뭐 50%, 6%, 60%씩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TSMC도 TSMC지만 TSMC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 주문을 주는 뭐 AI 아까도 내내 언급이 됐었지만 뭐 AI 관련한 반도체주들이라든가 설계하는 패블리스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이번 달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빅테크들 기업들이 뭐 좋다고 유치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 정도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팩트셋에서 올해 S&P 500 연간 이익 성장 전망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한 9%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내년 2025년도에 연간으로 EPS 성장률이 15%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봤고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내년에 적은 곳이 한 12, 3%, 많은 곳이 15%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 탄탄해, 소비 탄탄해, 기업 실적 성장 계속돼. 뭐 더할 나위 없는 골디락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역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금융주를 필두로 호실적을 내놓고 있어서 기업들의 성장세는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전망도 체크를 해주셨고 미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치솟았던 점, 이 점은 거기가 고점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추세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블랙스완 지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만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블랙스완 지수는 빅스 지수하고 좀 틀립니다. 아주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아주 큰 발생하기 힘든 사건을 이걸 나타내는 건데 끝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최근에 쭉 스파이크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는 부분이 12월 말경, 1월 초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선반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선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때 최근 이게 어제 오늘 쑥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곧 안정돼 있는 거를 예상하고 있다. 시장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매수 세력, 매도 세력들이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되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시장의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블랙스완 지수가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역시 시장도 좀 변동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